최근에 이 차트 분석 트렌드를 보니까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. 저한테도 엘리어트 파동을 사용하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엘리어트 파동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. 그럼에도 어떻게 그런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는지 제가 주로 사용하는 분석 기법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나 이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해 드릴 텐데, 일단 첫 번째로 추세선의 경우 참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. 그리고 캔들을 항상 보고 있고,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매물대를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캔들, 추세선, 매물대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. 이 세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사실 진입 근거를 찾거나 추세를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이죠. 자,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얘기를 해보죠. 이런 상승하는 추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도 열어두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거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지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. 그럼 어디부터 추세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냐면 바로 이 구간이죠. 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올려서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부터 저는 이제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계속 상승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을지 일단 추세선 기법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. 추세선 기법을 확인하려면 일단 추세선을 그어야 되는데 일단 이런 저점에서 어디를 연결할지를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서 상승 돌파했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추세선을 작도해야겠죠. 그러면은 이렇게 작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. 이렇게 작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상승 돌파한 구간부터는 여기를 기준으로 진입 근거를 삼는 겁니다. 그럼 첫 번째로는 여기까지 그었기 때문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고,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동안에 또 여기에 도달할 때가 오면은 진입을 해보는 거죠. 그럼 진입을 하고 이렇게 양봉이 나와준다면 비교적 쉽게 시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왜냐면은 여기 가까이 다가왔음에도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더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다,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이번에 또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추세가 옆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, 이제 여기서 중요하죠. 여기서 하락 돌파했을 경우에 그럼 이게 추세가 꺾여서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옆으로 다시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,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겠죠. 이제 여기서 덧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매물대입니다. 그럼 매물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 구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. 여기서 하락 돌파하고 또 상승을 하지만 깨져버린 추세선을 테스트하고 다시 내려옵니다. 그래서 이런 구간을 만드는 동안에 이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를 일단 모르지만 과거에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준 캔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열어두도록 합니다. 그게 위험도가 더 낮은 전략이 됩니다. 왜냐면은 추세는 지금 일단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이죠. 그럼 이제 진입해야 될 자리를 찾아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매물대를 찾을 수 있는 거죠. 그럼 아까 이 구간에서 판단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나온 걸로 살펴봤을 때는 그러면 어디서 이제 매물대를 찾아야 되냐, 이제 이 과거의 캔들을 기준으로 매물대를 찾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는 가장 최근의 저점이죠. 그럼 가장 최근의 저점에 이렇게 지지선을 체크하고,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많이 지지를 받았던 구간도 체크를 해줍니다.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을 나눌 수 있어요. 제가 2018년도부터 공유해드린 트레이딩 뷰를 봐왔던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저는 대부분 이렇게 두 가지의 지지선과 두 가지의 저항선을 판단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죠. 그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두 가지의 지지선을 설정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지지선에서도 매수 가능성에 대해서 포지션 주문을 걸어놓고 두 번째 지지선에서 포지션 주문을 걸어두는 거죠. 그러면 이 구간의 경우는 이 한 가지만 체결되고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겠죠. 물론 여기서 욕심을 좀 더 낸다면 세 가지로 분할 진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럼 첫 번째로 1차 지지선, 그리고 2차 지지선, 그리고 그 중간에도 혹시 체결되고 갈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에 또 걸어두는 거죠. 물론 여기를 50을 두는 주문을 했다면 세 가지로 나눴을 때는 30, 30, 40 이런 식으로 적절한 배분은
당연히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또 상승을 보여줬죠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세선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봐야 됩니다. 이제 여기는 깨졌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습니다. 만약에 여기를 깨졌음에도 더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이 추세선 위로 올라왔다면 여전히 유효한 추세선이 되었겠지만 일단 그렇지 않고 완전히 하락 돌파한 후에 다시 상승을 보여주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추세선은 사실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추세선을 한번 살펴볼 수 있죠. 그 다음 추세선을 보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어요. 그럼 이 추세선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연결을 해보면 이런 추세선이 나옵니다. 그러면 아까 처음에 그렸던 이 추세선과 이 추세선의 차이는 뭐냐? 지금 매수 힘이 좀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첫 번째 상승에 대해서는 매수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가 가파른 추세선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었고 여기를 한번 깨고 나니까 이제 그 추세가 조금은 작아진 것이죠. 하지만 여전히 이 구간에서 바닥이 나왔다고 판단하는 트레이더가 많아짐으로써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. 그럼 이 구간도 한번 살펴볼게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선을 설정했을 때 이제 상승을 했으니까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나는 매수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머무는 구간 동안은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는 구간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 도달했을 때 살짝 깨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유효했던 구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또 지나면서 하락 돌파했죠. 그럼 제가 어떤 걸 보라고 말씀드렸죠? 바로 이 매물대를 계속해서 봐라. 그럼 이렇게 또 이제 직전에 이 지지선을 통해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이 지지받았던 구간 이런 구간도 설정해 볼 수 있겠죠.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다시 한번 지지선에 대해서 이름을 달아줄게요. 자, 이렇게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한 후에 다시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왔지만 1차 지지선에서 매수가 체결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.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구간을 완전히 하락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.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강했던 매수 신호가 좀 사라졌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이제 어디서 바닥을 만드는 그런 구간을 만드는지 확인할 단계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.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법들만 봐도 여러분들이 엘리어트 파동을 꼭 써야 되나? 이런 생각이 벌써 드실 겁니다.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기법들을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려 봤는데 캔들이나 추세선, 매물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충분히 다른 기법 필요 없이 그냥 이 세 가지로 가장 간단하게 보조지표나 뭐 어떤 많은 선들 이런 거 다 그을 필요 없이 나만의 기준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.